쌀알, 콩알 크기로 점이 생기는 부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정답 다 들어가 있죠. 점식. 네, 이거는 점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식의 좀 가장 큰 원인이 보면은 용존산소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은 탈기기,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은 탄산 소재를 이용을 했죠. 자, 그래서 동체나 경판, 도통 등의 판면은 물론 관면 등 본론 내면의 각 부에 걸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부식입니다. 자, 2번 온수보일러에서 27kg의 경유를 사용해서 매 시간당 3,584kg의 온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경유의 조유 발열량이 11,500kcal/kg이라고 할 때 이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인가? 다음 보일러 출구 온수의 온도는 98도, 입구의 급수 온도는 2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일러 효율이죠. 연료 사용량 더하기 연료 발열량. 보일러 효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이 온수 보일러는 보면 유열이 바로 현열이죠. 네. 유열을 이별. 여러분들 현열로 구하고요. 그다음에 임열로 나눠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양비온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시간당 3,584kg의 온수를 생산한다. 그래서 온수 생산량 3,584. 자, 온수의 비열 물이니까 1이고요. 온수의 온도차. 자, 고온에서 저온을 빼주시면 되죠. 자, 98도에서 20도. 네. 자, 임열은 여러분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죠. 그래서 연료 사용량이 27. 연료에 보면은 발열량이 11,500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90.03. 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소가스 중에 수분과 그 다음에 황산 성분이 굴뚝의 외부로 배출되면서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온도가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응축이 일어나 생기는 현상. 자, 이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백연 현상.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백연현상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이제 쿨링타워 냉각탑에서 보면은 연기 또 수증기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백연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가로에 있는 것은 책에서 또 이 백연현상에 대해서 또 기술한 겁니다. 자,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연소가스 중 수분과 황산 성분이 외부로 같이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자, 4번 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에 분출해서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전부 불꽃 주변에서 취하는 버너는 무엇인가? 이거 무슨 버너죠? 전일처분. 자, 2차 공기 100% 하는 거는 그죠? 적화식 버너입니다. 만약에 연소 방법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확산 연소가 되겠죠. 네.
자, 5번입니다. 자, 보일러의 포화수보다 급수 온도가 낮음으로 배기가스로부터 효과적으로 열을 회수할 수 있는 폐열 회수 장치입니다. 자, 폐열 회수 장치인데 여러분들 포화수보다 급수 온도가 낮음으로, 자 그러면은 급수가 나왔죠. 급수를 이렇게 예열하는 장치 뭐죠? 절단기. 그렇죠. 절단기. 또는 자, 급수 예열기. 그래서 또 이제 절단기는 이제 포화 온도 이하로 예열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자, 6번. 자, 지금 이제 3회차도 주관식이 엄청 맞죠? 왜냐면 이제 문제 보고 날 때 보면은 문제 뭐 그 정답만 좀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문제를 그 형식으로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이제 그걸 좀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도 기출 문제 보면은 거의 이제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응축수를 환수관에 적절한 구배를 주어 발생되는 응축수를 자연 유화 방식. 그래서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자연 유화 방식으로 보일러 또는 응축수 탱크에 환수하는 방식. 자, 응축수 환수 방식 세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중력, 기계, 진공. 자,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거죠? 중력. 그렇죠. 중력 환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응축수 환수 방식 세 가지는 자주 좀 물어봅니다. 종류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설명을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시죠, 세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죠. 7번은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괜히 이제 영어로 내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안티라고 합니다. 예. 안티. 자, 그러면은 먼저 안티 프라이밍 큐브 이거 뭘까요? 이거 비수방지관입니다. 자, 두 번째 스팀 세퍼레이터. 네, 이건 기수 분리기. 자, 스팀 트랩, 지기 트랩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과 자, 명칭과 이제 설명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비수방지관과 관련이 있는 건 어떤 거죠? 그렇죠. 기역. 그래서 보일러 수면에서 발생하는 진기를 한 곳으로만 추출하면은 그 부분은 그러면은 압력이 저하되면서 수면 동요와 동시에 비수가 발생. 비수가 보면 여러분들 프라이밍이죠. 발생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로 원통형 보일러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스팀 세퍼레이터 기수 분리기. 이거는 어떤 보일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수간식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디귿이 되겠죠. 자, 수간식 보일러에서 자, 기수 드럼에 부착을 합니다. 발생한 진기 속에 많은 물방울,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내부에 설치하는 이 부속 장치입니다. 자, 스팀 트랩. 자, 역할은 여러분들 응축수를 제거하죠. 그렇지만 목적은 진기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수격 작용을 방지한다고 했죠. 자, 응축수가 고이기 쉬운 관이나 장치 등에 설치해서 자, 응축수만을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8번 자연 통풍 방식에서 연돌에 의한 통풍력으로 자, 맞는 것을 자, 고르시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자연 통풍 방식에 대해서 자, 연도래양 통풍력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굴뚝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굴뚝이 높을수록 통풍도 잘 된다는 거죠. 자, 연소가스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연소가스 온도가 높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연소가스 온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공기 온도에는 어떻게 하죠? 온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을 하나를 이렇게 좀 바꿔서 이제 문제로 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기 온도, 외기 공기 온도는 낮을수록 보면은 여러분들 통풍이 잘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기체 연료에서 연소 방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기체 연료, 연소 방식 두 가지 뭐가 있죠? 확산 연소와 예우나. 그렇죠. 예우나 연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체 연료는 보면은 또 연소 방식 또 두 가지가 있죠. 표면. 그렇죠. 표면 연소하고 분해 분해 연소. 연소. 또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죠? 직말 연소와 그다음에 무화 연소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심지 연소도 있었습니다. 액체 연료. 그리고 이제 기체 연료는 이렇게 확산과 예온화가 있죠. 자, 10번. 자, 보일러의 증기 및 각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사용되는 계기입니다. 자, 보통 무슨 압력계가 사용되죠? 근데 여기서는 압력계인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압력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죠? 불운동. 그렇죠. 불호동. 대부분 이 불호동과 압력계를 사용을 하죠. 자, 1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통된 장치의 명칭입니다. 1번. 보일러 내부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면은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증기를 분출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규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해서 연소 불량, 가스 계량기의 파손, 또 배관의 누설 사고 등을 예방하여 주는 기기. 자, 공통적으로 뭘까요, 이건? 안전. 맞습니다. 안전 밸브입니다. 일본하고 2번하고 1번은 안전 밸브 같은데 네. 가스라고 하면 가스 뭐 그렇죠. 압력 조정기라고 하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은 그냥 가스 압력. 가스 배관에서도 안전 밸브가 또 들어갑니다. 문제가 두 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통굴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증기 보일러에서도 지금 안전 밸브가 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가스 배관 쪽에도 보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 밸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 보면 여러분들 가스 뭐 정압기라든지 보면은 뭐 가스 보면 압력 뭐 지시장치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안전 밸브가 있어서 만약에 보면은 정압기가 이제 고장 났을 때 그 압력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2차 측에 보면 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명칭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설치하는 게 좀 다르죠. 네.
자, 12번. 자, 생애 주기 비용 중 초기 투자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 초기 투자 비용에 네, 초기 투자 비용 네. 비용이 이제 해당되는 게 보면은 계획 설계 계획 비용, 설계 비용, 그 다음에 시공 비용, 감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건 어떤 거죠? 그죠? 감리 비용이 해당되는 거죠. 그럼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후에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유지 쓰고 난 보수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예. 아 이거 못 쓰겠다 하니까 교체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교체 그거보다도 보면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하는 거. 예. 만약에 이제 뭐 설비를 이제 한다면 이제 폐기 비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체 비용은.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출제자들이 어떤 한 부분에 좀 꽂히면은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생애주기 비용 있죠. 그거에 약간 좀 꽂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표로에서도 문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제할 때 지필하고 그다음에 그 필답 있죠. 그거를 같은 좀 테두리 안에서 이제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필 시험 보면은 무조건 그날 이렇게 막 시험해가지고 복원해서 하면은 그거 관련된 내용들에서 또 지필 문제들이 일부가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올려주시죠. 그날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은 3일날 보면은 시험 보죠. 12월 3일날. 그러면 4일날 이제 5일날 이제 보시기 때문에 3일날 여러분들 내용 이제 취업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만약 퇴근하셔라도 집에서도 이제 문제 복원해가지고 바로 그날 올려드립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 그 카톡방 있죠. 거기에 문제 이렇게 복원해 올려드리면은 우선 1차적으로 보시고 제가 보면은 이제 문제 복원해서 올리면은 2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답 여러분 이제 의평가 나왔던 문제들 또 이렇게 약간 좀 로테이션을 조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문제 1회차부터 마지막 11회차까지는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다 여러분들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3번 한번 보죠. 자, 저항 및 대풍량이 요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구조는 간단하고 소형입니다. 설치 면적이 작고 특히 이게 중요해요. 관로 도중에 쉽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동용 전동기로 고회전수 때문에 소형으로 제작이 되고요. 효율은 양호하고 운전은 안전하고 고장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크다는 결점이 있는 송풍기. 이거 뭐죠? 그렇죠. 충류형 송풍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 맞은 화장실 지금 배기 팬 있죠? 이것도 충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14번. 자, 비속도가 큰 펌프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수업할 때 여러분들 순서 이제 나온다고 했었죠. 자, 비속도가 가장 큰 건 어떤 거죠? 그렇죠. 충류. 펌프. 다음으로 뭐죠? 사류. 예.
펌프.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뭐죠? 원심 펌프. 네. 그래서 이제 비속도라는 것은 어떤 개수고 이 숫자가 보면은 같은 범위에 있으면 같은 펌프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원심 펌프가 가장 비속도가 작고 사류, 충류로 갈수록 비속도가 이제 커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15번입니다. 비속도는 결국은 속도가 좀 고속하지 않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공식이 있어서 비속도로 이제 숫자를 구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면 양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고양정용인지 저양정용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할 때 그러면 보면은 하는 거죠. 비속도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고양정인가요? 저양정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대로 좀 달라지는데 숫자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숫자 번호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숫자가 좀 작을수록 보면 약간 저양적이고 올라갈수록 약간 고양적으로 들어갑니다. 양정이라는 것은 결국 뽑아 올리는 힘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것이 결국 뽑아 올릴 때 네. 고속으로 뽑아 올리냐 저속으로 뽑아 올리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비속도하고 속도 뭐 큰 근데 속도인데 이게 또 속도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속도라는 예. 것이요? 그냥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속도가 빠르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보면은 대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숫자가 개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숫자가 이제 클수록 또 작을수록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같은 범위에 보면은 숫자상으로 있으면은 같은 종류의 이제 펌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원심은 결국 이제 터보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원심 펌프 중에 터보 들어가죠. 그러면 터보가 네. 결국은 속도가 회전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네. 고압력 이렇게 뽑아 올리는 형태가 좀 너무 세도 이렇게 또 양정이 좀 적거든요. 그럼 결국 뽑아 올리는 데는 네. 뭐 저양정이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구분해 줘야 할 게 약간 좀 보통은 이제 원심 펌프 하면은 펌프에서는 터빈하고 보면 볼루트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송풍기에서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트 뭐 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구분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네. 펌프니까 지금 네. 저기 물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하고 관련된 그럼 결국 그래서 약간 송풍기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원심은 결국 속도가 크기 때문에 사류 충류가 별로 지금 앞서 있으니까 비속도가 크다는 것은 저도 보면은 속도가 적으니까 양정도 조금 양정은 좀 많이 뽑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할 때 조금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자, 공구명과 자, 설명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근데 뭐 강관령, 그 다음에 이제 동관령, 또는 뭐 연관령이라는 게 문제가 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이징 툴.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끝에 그렇죠.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할 때죠. 자, 플레어링 툴은요. 동관 끝을 나팔관형으로. 자, 튜브 밴더. 동관 끝을 굽힐 때, 그래서 뭐 90도, 180도 이제 구부릴 때 쓰고요. 익스펜더는 자, 확대 또는 확관할 때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또는 게이트를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보면 비속도 아까 말씀하셨죠. 자, 비속도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 보면은 회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근데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릴 때 조금 이제 반대로 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비속도가 이제 클수록 보면은 수량이 많아. 비속도가 클수록 자, 수량 또는 유량이 많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양적은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속도가 이제 숫자가 클수록 보면은 자, 물을 보내는 양은 늘어나지만은 반대로 양적,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는 자,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속도가 작을수록 보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비속도가 작다. 작을수록 보면은 수량은 적고 양적은 높다.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속도는 한마디로 보면은 회전차의 형상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도다. 그래서 보면은 비속도 숫자가 같으면은 같은 종류의 보면은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속도로 봤을 때, 자, 터빈 펌프가 보면은 가장 좀 적고요. 터빈이 보면은 뭐 고압, 고양정용이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볼류트, 저압, 저양정용. 그 다음에 이제 사류, 그 다음에 충류로 갈수록 보면은 비속도가 이제 커지게 되죠. 펌프 종류 한번 해주세요. 펌프의 종류요? 네. 자, 펌프. 자, 종류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하고 세 가지로 세 가지. 네. 그래서 원심. 원심 네. 그래서 여기에는 터빈, 볼류트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류 펌프, 그 다음에 충류, 네, 이렇게 펌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형상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형상에 의한 분류. 네. 자, 그 다음에 또 기준 나누는 게 또 다르죠. 또 하나는 또 이제 원심식. 자, 자, 이거는 잠깐만요. 자, 원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복식이 있었죠. 네. 이거는 주로 이제 급수 펌프에서 주로 이제 기준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원심, 터빈, 볼류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복식 펌프 하면은 자, 워싱턴, 웨어, 플런저.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송풍기 있죠. 자, 송풍기로 나눌 때는 여러분들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심식은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다익 송풍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터보 선풍기, 그 다음에 여러분 플레이트 선풍기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원심, 사류, 충류는 임펠러의 이제 형상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임펠러, 회전차, 네. 그리고 이제 급수 펌프에도 나눌 때는 자, 원식하고 이제 왕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제 필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주성분으로 자, 천연가스를 정제한 후 냉각시켜 액화한 것을 액화 천연가스라고 한다. 1번에는 뭐가 들어가요? 메탄. 그렇죠. 메탄. CH4죠. 네. 자, 액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를 자, 마이너스 몇 도까지 보면은 냉각 액화한 거죠? 620. 마이너스 620. 162도. 네. 자, 그다음에 액화 석유가스에 이번엔 석유가스입니다. LPG죠. 주성분. 주성분은 그렇죠. 프로판. 자, C3H8. 네. 그다음에 부탄. C. C4. H10. H10. 네. 근데 이제 메탄, 프로판, 부탄은 여러분들도 비중이나 밀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는 잘 분자량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여러분 비중 구하라고 하면은 분자량 구해서 뭘로 나눠주면 되죠? 공기의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돼요. 밀도 구하라고 하면은 분자량을 22.4로 나눠주시면 되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배경현상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자, 알맞은 정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배경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원인을 쓰시오. 그 다음에 배경현상의 방지법. 자,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연소가스. 원인은 예. 자, 연소가스 중에 수분과 추진기가. 예. 노점 온도 이하에. 수분과 황산 성분이 굴뚝 외부로 배출되면서 되면서 자, 찬 공기와 만나 자, 온도가 노점 이하로 내려가 응축해서 일어나는 현상. 자, 근데 이제 짧게 조금 줄여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과 황산 성분이 굴뚝 외부로 배출되면서 자, 응축 온도 이하
또는 이제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서 응축되는 현상. 네. 자, 두 번째는 방지법입니다. 자, 방지법 여러분들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굴뚝, 보온. 두 번째, 자, 여기를 간화로 하죠. 네. 자, 첫 번째는 굴뚝을 보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기 가열기에 공기 바이패스. 자, 세 번째는 진기 가열기 등에 의한 가스 온도 조절 방법. 자, 그러면 이제 방지법 한번 보면은 굴뚝을 이렇게 보온한다는 것은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배기가스 온도를 이렇게 열을 뺏기지 않아서 보온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은 배기가스 온도를 높게 배출하는 게 보면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굴뚝을 보온해서 배기가스 온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공기 가열기 또는 공기 예열기를 자 바이패스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 배기가스하고 보면은 여러분들 열교환하면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죠. 근데 자 우회적으로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를 뺏기지 않았죠. 그래서 고온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진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면은 예열하면은 이때 배기가스 보면은 보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자 배기가스 온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뭐 방지법이나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 예상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자, 3번. 자, 저희 발열량이 자, 1000kcal per kg인 연료를 자, 매 시간 그래서 360kg 자, 연소시키는 보일러에서 엔탈피 자, 661.4 kcal per kg인 진기를 자, 매 시간당 자, 4,500kg 발생시킨다. 자, 급수 온도가 20도인 경우 자, 보일러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 발열량, 연료 사용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멸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보일러에 이제 엔탈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진기 보면은 발생량. 근데 이제 진기 보일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기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발량 곱하기 가로 열고 진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를 보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인데 여러분들 온수 보일러하고 진기 보일러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진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자,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일단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자, 4,500 곱하기 660. 그래서 661.4 120. 네. 빼기 20. 네. 급수 온도가 이제 급수 엔탈피죠. 자, 연료 사용량이 360. 그래도 저희 발열량이 많이 많아요. 곱하기 100을 당연히 구해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은 80.18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생애 주기 구성표입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 계획, 설계, 시공 뭐죠? 그렇죠. 감기 비용. 예. 자, 두 번째 들어갈 것은 일반 관리 비용.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점검, 진단 비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번. 자, 연소가스 부피 조정비가 자, CO2 이산탄소가 13%, 산소가 8%, 질소가 79%. 자, 또 공기비 또 나왔어요. 네. 21. 자, 21 나누기 21 빼기 8이죠. 네. 구해 보면은 1.61. 자, 6번. 자, 다음 설명을 보고 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박사. 자, 4번. 자, 오일에 압력을 가하여 분무하는 방식의 번호. 이건 뭘까요? 연료 자체에다가 자, 오일, 연료에다가 보면 압력을 가해서 분무하는 거 유와 그죠? 분무식 번호. 자, 4번. 자, 컵 모양의 오토마이저가 고속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무화하는 방식. 이거는 그죠? 자, 로터리 또는 회전 분무식 번호. 또는 로터리 번호에도 같은 말입니다. 자, 4번. 자, 연소용 공기 공급을 위해서 송풍기와 버너의 일체형이며 총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검도. 그죠? 건 타입 버너. 자, 7번. 자, 다음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자, 사이클입니다. 자, 번호에 맞는 자, 구성 요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원래 운전에서도 여러분 문제 나왔던 거죠. 자, 1번 뭐죠? 충발기. 예. 자, 증말기.
자, 2번은요. 흡수. 그렇죠. 흡수기. 자, 3번은요. 고온 발생. 그죠. 고온 재생기, 뭐 고온 발생이 다 맞는 거죠. 자, 4번은 좋은 짓. 그죠. 저온 재생기, 저온 발생기. 자, 5번은 응축. 그죠. 응축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